삶의 루틴은 왜 필요한 걸까요? 삶을 루틴화하면 신경 쓸 거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세이 미야케의 터틀넥을 100벌 넘게 샀다거나 마크 저커버그가 맨날 똑같은 티만 입는 이유가 다른데 신경 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괴짜들의 유별난 특성이 아닌 안 해도 될 걱정, 안 해도 될 선택 등에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단 옷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고 자기 전에 하루를 쭉 돌이켜보면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기저기 쏟는 에너지를 줄이는데 루틴 만들기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 되겠지만 하나둘씩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루틴 만드는 방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주 하면 시작이 수월해진다. 항상 시작이 문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 그만큼 시작하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도중에 일에서 멀어질 새가 전혀 없는 것이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좋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했느냐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라. 누구에게나 창의적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특히 좋은 특정 시간대가 있다. 우리 몸의 각성 및 정신적 민첩성에 관한 생체 리듬 덕분이다. 하루 중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때를 관찰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 주요한 창의적 업무에 할애하라.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는 약속을 잡지 마라. 또한 반복적인 잡무에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다면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루틴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는다. 이제껏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해야 할 일에 대한 목표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정해진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을 결합해 습관화해야 한다. 막상 아침에 일어나서 나 뭘 해야 되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 몸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자신과의 약속이다. 여러 사람에게 나의 굳은 결심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회사 출근 전까지 영어 단어 1개 외우기를 계획했다면 이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틀리면 나중에 커피 살게라고 말하거나 금주를 선언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본 사람에게 10만 원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 작고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한다. 루틴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다. 방해를 받지 않고 나의 의지대로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인 아침을 활용해보자.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습관부터 만드는 것이 좋다. 두뇌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해도 아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섯 번째, 취미가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심지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시작한다는 것, 특히나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일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하고 싶을 때 창의적이 되는 사람은 넘치고 넘치지만 하기 싫을 때도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전문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하는 게 취미가 아니라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하고 싶을 때만 창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하기 싫을 때도 일을 해내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알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보는 건 어떨까? 일곱 번째, 90분 주기로 회복 시간 갖기. 우리 신체는 주기적 리듬을 따른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은 90분 주기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역량 한계점에 도달한다. 커피나 설탕에 의존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90분 이상 자신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생리적으로 필요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무시하는 셈이다. 결국 그렇게 한계점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면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잊지 말자. 여덟 번째, 의식적으로 노출량 늘리기. 루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행동과 관련된 것들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다이어트와 관련된 영상, 책, 다이어트를 잘하는 친구, 헬스장 등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유튜브로 먹방 채널을 보거나 술 친구를 만나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만다. 반면 유튜브로 다이어트와 관련된 영상만 보고 다이어트 책을 읽고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을 만나면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고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의식적으로 노출량을 늘리면 루틴을 만들기 수월한 건 당연하다. 9번째,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의지에 비해 결과가 없다면 처음에 했던 다짐은 변형되기 마련.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에 힘을 보태는 방법은 오직 기록뿐이다. 최소한 월 단위로 습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 시간을 가져야 한다. 루틴 달력을 만들거나 다이어리에 루틴 성공 여부 및 실패 이유 등을 기록해야 개선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10번째, 가장 마음에 드는 루틴 앱을 고른다. 주기적인 기록과 체크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한 몸처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속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복잡한 것보다는 가장 간편하고 직관적이며 구동이 가벼운 앱을 고른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PC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동이 잘 되는 것을 골라야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나의 루틴을 체크할 수 있다. 11번째,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준다. 새로운 하나의 행동이 루틴으로 정착되려면 몇 번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바로 3일, 21일, 66일, 100일이다. 3일은 작심삼일을 넘어서는 시간, 21일은 뇌가 새로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시간, 66일은 몸이 새로운 행동에 익숙해지는 시간이며 100일이 되면 습관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이 4번의 위기를 지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힘을 얻을 수 있다. 루틴 만들기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흘러가는 자투리 시간을 확보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루틴 만들기 방법이었습니다.